어제 이석현 전 법제처장과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죠. 왜냐하면은 저게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지없는 차기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석현은 이명박의 사람에 가깝고 보수 인사 중에 네. 그래도 이명박 때 출세는 했지만 보수 인사 중에 좀 그래도 제정신 바뀐 사람. 정신. 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석현뿐만 아니라 다 만났잖아. 윤여준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정권 잡으면 정치 보복 끊는다. 윤석열도 그만해라. 근데 저건 이제 이재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낙연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까? 피해자가 지가 아닌데 갑자기 그 박근혜 이명박 용서해 주자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노를 했잖아요. 네가 뭔데 피해자도 아니면서 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하자고 말하느냐. 근데 이 경우는 다르죠. 이재명은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용서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정치 보복은 안 할 거예요. 그건 나쁜 거니까요. 그렇죠.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브라보.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은 용서하시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난 그 말이 너무 좋아.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씩 이게.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었어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그는 너무 착해서 상대도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있는데 덮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처럼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막 일주일에 막 4-5번 재판받게 만드는 그거는 안 하겠다는 소리지. 얘네들은 정치 보복과 죄에 대한 처벌을 분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죠. 완전 다른 거고요. 이 경우는 이제 그 죄가 많으니까 병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자 이런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신 그거죠. 아시죠, 우리 선생님. 그 마음은 또 어찌나 넓으신지 다 용서하셨어요. 아 근데 내가 용서를 못 하겠어. 이게 영화 더킹에 나오는 네, 장면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더킹 꼭 한 번씩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재명 다 용서한데 마치 처벌 안 될 것처럼 다른 이야기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는 정치보복 안 할게 하면 여러분들은 네 정치보복 하지 마십시오. 법대로 처벌하십시오 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저기에 막 그 있잖아요. 일부 진보 블록에서 그 있잖아요. 왜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저런 거거든요. 단어에 한 번만 단어에 들어가 보면 정치보복은 당연히 없어야죠. 또 어떤 사람은 왜 목을 잘라야지 왜 용서하느냐 네. 피를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가까이 있죠. 난 모르겠는데 가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 상설특검 이야기 나옵니다. 거부권 못 쓰는 상설특검. 윤석열 12월 특검 임명 안 하면 탄핵 명분 압박 이런 건데 어제 법도 한번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특검 임명 안 하면 탄핵 명분 압박 이런 건데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지만 특검 임명은 또 윤석열의 몫일 수가 있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의혹 상승 특검 추진 주요 내용. 그리고 삼부토건건, 세관 마약 수사, 다음에 국회에서의 위증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이런 것들인데 특검 후보 추천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 특검법이 없이 특검 가동 가능해서 대통령 거부권 대상은 아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고요.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교섭단체 민주당, 국민의힘 2명씩 추천, 여당 추천권 배제 뭐 이런 건데 당연히지. 여당 현재 권력 대통령에 관련된 거면 당연히 여당 추천권은 배제를 해야죠. 예. 저렇게 이제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그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근데 임명 안 하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그게 의무 규정으로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자꾸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네, 뭐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한다, 뭐 임명하더라 이게 아니고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있죠. 어제 또 아까 그 TV조선이 단독이 뛰어든 것처럼 채널 A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동아일보도 그렇고 최소한 보수진 아니에요. 채널 A의 단독. 이재명. 저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재명이 거리에서 찾아 콕 집은 삼부토건 전형적 주가 조작. 이게 같은 날 국회에서는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잖아요. 요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거래소 가가지고 주가 조작 이야기하고 관련된 상설특검이 통과되는 뭔가 좀 하모니가 잘 맞는 느낌? 이거 딱 준비해 가셨더라고요. 이건 넘어가시고요. 채널이 단독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이 시간 끌면 당론 입법 강행 처리하라. 저 단어 문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를 올렸습니다. 지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면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이 지금 취임하고 2년 6개월 7개월 지나도록 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계속 통과시켜라. 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저 당론 입법 있잖아요. 다 민생 예. 입법이에요. 실제로 다 민생 입법이라고. 그러면 민주당한테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대표적인 게 양곡 그 관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윤석열이 한번 거부권 행사해서 민주당이 다시 재상정해서 통과시킨 건데 지금 그것도 지금 이번에 다시 통과되긴 했는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한번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윤석열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근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 제가 한 예. 2, 3주 전에 말씀드린 얘기예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민생 입법은 한다. 그래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든다는 전략. 통과시켜주면 좋지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할 걸 알면서도 우리는 무조건 입법한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입니다. 여당이 시간 끌면 당론 입법 강행 처리하라. 실제로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다 민생 입법들이에요. 그럼 민주당한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독재에 대항하는 법을 민주당이 제대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어제 그런 얘기 나왔었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이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더 높게 간 거예요. 우리 지지층에서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이런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근데 최재해 감사원장 실제로 탄핵 민주화 이후에 처음.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난리 났어요. 저것 때문에. 감사원장 탄핵까지 한다고? 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헤드라인 건 놈들이 제일 나빠. 왜? 최재해는 진작에 탄핵이 됐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높이 평가해야 될 거는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했지만 탄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4일 날 최재해하고 검사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 처분한 검사 3명 탄핵하겠다는 건데 뭐 저건 다 이러면 다 아시죠? 탄핵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핵을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절차가 전문가 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국민이 원하고 국회에서 탄핵하겠다고 결정했는데 헌재에서 심판을 하느냐 이 부분은 수정돼야 된다. 이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탄핵하면 그걸로 사실 끝나야 돼요. 네.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국민이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단하려고 하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재형부터 최재해까지 형제처럼 최재해는 감사원 출신 감사원장이에요. 근데 얘는 바지를 호수아비로 꽂혀. 최재형부터 시작하면 원전 수사하게끔 만들어준 것도 감사원. 예. 근데 나중에 재판 받으면 다 무죄.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장보다 훨씬 더 강한 센 권한을 휘두르도록 내버려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정말 불법 행위죠. 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같이 간다 이런 개소리를 했던 것도 최재해. 그러니까 감사원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행정부에 대한 모든 감시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를 할 때 문재인 정부 쪽 민주당 쪽에다가는 말도 안 되는 걸 걸어서 검찰한테 토스하고 윤석열 정권의 것은 봐주는 걸 계속 반복을 해왔단 말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거 이런 거죠. 21g
누가 추천했는지 당장은 나왔을 건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해 하는 말이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21g 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까지 하는 상황인데 감사원에서 지들이 뭐라고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빼버려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 거기다가 저게 이제 굉장히 불법적인 이렇게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감사원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그렇지. 감사위원들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절차를 진행시키는 사람이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저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건 다 관여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네. 굉장히 불법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마 예를 들면 감사 개입 이런 거지. 예, 공천 개입이랑 예, 예. 비슷한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원 회의록 공개하라 그러니까 감사원 회의록이 공개되면 굉장히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심- 회의록, 예. 회의록 공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감사원 특활비도 깎였잖아요. 일단. 아니 공개 안 할 거면 회의록을 왜 작성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또 최재해는 또 아바타 아바타였죠. 그러니까 뭐라고 시켜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뒤에서 유병호가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라고 최재해한테 지금 쪽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극상이냐 왜 뒤에서 유병호가 말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냐 이때 한참 논란이 됐어요. 있으나 마나한 자리 있었던 거고요. 지금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포함해가지고 총 7명인데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면 문재인 정부 추천, 윤석열 정권 추천이 3대 3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장 대리가 있을 거 아니야. 탄핵이 되면 예, 직무가 예, 정진되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대리를 하게 돼 있어. 감사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저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조은석, 김인회 이 남구까지. 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이 6명 감사위원 갖고 감사원이 지금 정치감사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 3대 3. 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민주당이 지금 독재랑 싸우는 법을 나는 깨달았다고 봐요. 박수 보냅니다. 그리고 검사 탄핵. 지금 이 사람들을 최재랑 같이 탄핵하겠다는 거거든. 누가 봐도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잖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직 여러분. 김건희가 주가 조작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 기소를 하면 100% 유죄이기 때문에 기소조차 안 한 거예요. 다만 저런 단점이 있지. 일사부재리 이런 게 있어갖고 다음에 기소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법은 이용하기 나름인 거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회의 부장 탄핵 당연히 시켜야지. 근데 이걸 자꾸 무슨 이재명 방탄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 못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과 관련이 아니라 김건희의 죄를 털어줬기 때문에 이거 지금 탄핵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 말 없으니까 그런 거죠. 네. 아니 저게 김건희 방탄 아니면 뭡니까? 근데 왜 자꾸 무슨 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했다는 등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라는 맞죠. 겁니다. 부장검사 입장문 그냥 읽어줄게요. 여러분들 하도 언론에 안 알려져가지고 내가 알려드릴게. 헌법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 위법적 시도, 검찰의 본질적 기능 정면으로 침해, 중앙지검 기능 위축 위협받으면 수사재판 지연돼 국민 불평 가중될 거. 니들 없어도 돼 임마. 이런 상황을 애견되는데도 탄핵 강행하는 건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 몰각. 그러니까 즉각 중단해야 된대.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 없어도 돼. 기본적으로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이 삼권분립이라는 이 개념에 검찰은 포함이 안 돼요.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냥 행정조직일 뿐입니다. 그 행정조직이 삼권분립이라는 개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 명단을 쭉 뽑아가지고 돌려야 돼요. 뭐냐면 맞아.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건 니들 말처럼 헌법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적 시도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부장검사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입장문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예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은 단체 행동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처벌받습니다. 이번에 정교조 위원장이 그 윤석열 저 탄핵 무슨 투표 있잖아요. 그 투표 독려했다고 수사받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관여 금지,
독립성 유지 이런 건데. 근데 왜 검사들을 이렇게 초법적인 뭔가 권한이라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행동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문을 보면 한 줄도 만든 게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김건희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결과를 딱 내놓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검사들 잘한다 하지. 위법적 시도랍니다. 니들이 한 짓은 핸드폰 뺏기고 그러니까. 불려가서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수사했던 놈들이 할 말입니까 그게? 왜 김건희 앞에서는 그렇게 잘도 무릎을 꿇으면서 왜 저런 입장문을 내는지 그냥 네. 가소롭고 가짠타는 거예요. 자, 검찰의 반발이 확산된다고요? 전혀 미동도 안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날 탄핵하라고 하는 저 멘트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바지 나부랭이가 뭐라고 우리가 그 탄핵을 합니까? 계속 윤석열 임기 끝까지 같이 있어도 되는 상관없어. 신미도? 차라리 날 쏘고 가라 이런 거야? 아니 뭐 가치가 있어야 쏘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똑같은데 뭐하러 힘들게 탄핵을 해.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선택적 분노라는 게 있죠. 검사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당신들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한 줌밖에 안 되는 걸로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 아니면은 지금 검사애들이 있잖아요.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세상에 가장 비열하고 간악한 자들. 니들이 간신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 마누라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했을 때 2%의 글 하나 안 올라오는 것들이 무슨 선택적 분노하고 지랄 연병을 하십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중앙지검 같은 데 끌렸고 조사받을 때 있잖아요. 네. 완전히 마우스 아랫사람으로 보는데 내가 너보다 나이 새끼들아. 민간적으로 사회적 가치 이 모든 게 더 낫다고 그 검사 나부랭이 새끼들 앉아가지고 무슨 위헌 위법 헌법적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전에 한번 3년 만에 수사받은 사건 있잖아요. 정권 바뀌니까 돼.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어. 네. 캐비넷에 있었다고 정권 바뀌니까 우리 불려갖고 수사받았잖아요. 저런 것들이 무슨 단체 입장문을 내고 아우. 사실 진짜로 검사들이 분노를 해야 될 거는 불러다가 핸드폰 뺏기고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고 하는 짓 시켰을 때 분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우 나 저런 애들 보고 있으면 솔직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에 다 지우세요. 서울대 나오거나 무슨 좋은 대학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 합격한 게 멋져 보이죠? 네버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훨씬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퇴임하면 어떻게 정관 뭐 애우나 받아볼까 정관 뭐 이런 그런 느낌. 스폰서 받아가지고 99만 원 세트 만들고 자기 권력이 아부하느라고 대통령 부인은 주권적 무혐의 만들어주고 저런 것들이 무슨 공무원이에요. 당연히 탄핵시켜버려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 검사들이 이 전 정권보다 훨씬 못해요. 한 30년 전으로 퇴보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때도 검찰총장이 딱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거 만약에 외압을 하면 난 수사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참모들을 불러 모아요. 참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퇴하라고 해요. 검찰을 위해서. 검찰을 그래서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이 없잖아. 거기다가 지금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부끄러운 지점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검찰 인력 둘 중에 한 명이 간부래요. 그만큼 기형적으로 지금 조직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폐악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검사 한 그룹이 있고 이제 여기 그 검찰에서 20년, 15년, 20년 경력을 쌓여가는데 자기는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간부들 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정권 바뀌었어요. 전 100% 국민들 요구해서 검찰 수사권 뺏깁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면 검사들이 수사하고 싶은 놈 중수청 같은 데로 가라. 예. 그렇게 만들 거니까 조직을. 예. 공수처도 수사하고 중수처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하고 국세청도 이렇게 될 수사하고 거예요. 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은 니들 스스로 셀프로 수사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데 민주당이 이게 옛날 민주당 같으면은 안 무서워 해가지고 못 본 척 할 거예요. 지금 민주당 독재랑 잘 싸우고 있잖아. 계속 기각돼도 계속 탄핵시켜야 돼요. 최소한 직무정지 시켜놔야 돼. 한 3개월씩.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다음 조사 받기 전에. 네. 부끄러운 줄 몰라. 씨. 솔직히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법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을 버리시라고요. 그냥 좋은 법조인이 있고 나쁜 법조인이 있을 뿐 일반 직업의 하나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대단한 엘리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들이랑 대화하면 내가 꿀립니까? 대단한 지성들이 아니라고. 윤석열이 보기에 검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지만 윤석열이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환상만 버리면 그냥 걔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검사는 버러지일 뿐이야. 안 그래? 맞습니다. 새날에서 말이 많네. 얘네들이 법의 지식은 조금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 전공인 언론에 대한 지식은 내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검사들이 아는 분야가 지식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네, 검사들이 아는 지식이라는 게 자기가 다루는 범죄에 대한 형법 지식이 약간 있는 거지. 사실 일반 상식에 비대면은 아는 게 없죠. 뭘 또 어떻게 여기까지 비교합니까? 합시다. 걔 너무 흥분했다 씨발 네. 진짜. 새날 구독 타임이에요. 이래도 구독 안 해주면은 진짜 이게 구독. 다음에 네. 알림 설정 뭐 등등등.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가 중요합니다. 어. 지금 좋아요가 절반밖에 없어요. 다들 깜빡하신 것 같은데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877-0629 전화하셔가지고 새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새날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채팅창에서 어른거리시는 분한테 한마디 할게요. 내가 상대해본 법조인 중에 딱 한 사람만 법조인다웠습니다. 누군지 알까? 맞추려고 그랬는데. 필승! 자, 여기까지. 아, 진짜로 흥분돼서 그래요.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뭐 법조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한동훈과 윤석열을 통해 보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저것들이. 어떻게 하면 법조문 찾아내가지고 주가조작 무혐의로 만들어줄까. 그게 벌어지지 무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자영님, 검사들이 겁을 상실했구만. 이번 기회에 전부 쓸어버려야 합니다. 저런 것들이 인간이라고 숨쉬고 사는 게 정말 한심하네요 하셨습니다. 정답.